파워포인트 기초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파워포인트 살펴보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저장하고 여는 방법, 새 슬라이드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수정하는 그런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2016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2010 위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요. 2010, 2013, 2016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2016을 화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6 뜨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2010은 바로 이 슬라이드가 바로 나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위에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데요. 2010은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1번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및 개요창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관리 및 개요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2번 슬라이드 작업창이에요. 모든 작업은 여기서 많이 하겠죠. 그림도 집어넣고 글자도 집어넣고요. 자, 여기 위에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가 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메뉴 탭이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메뉴, 탭 메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메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리본이에요. 삽입 누르면 삽입에 해당하는 것을 가로로 쭉 리본처럼 나열했다 그래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슬라이드 노트가 되는데요. 여기 하단 부분에 슬라이드 노트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016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눌러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2010은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게 되면 현재 상황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지금 첫 번째에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요. 다음에 여러가지 상황을 안내해준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 보기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 여러 슬라이드 방식 보는 방식이 좀 다르죠. 슬라이드 쇼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이렇게 기본 보는 방식이고요. 자, 이제 9번은 화면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 곳인데요. 확대하고 축소하고 슬라이드 바를 이동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를 200% 하고 확대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 피트 시킬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려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맞추는 게 이제 피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슬라이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글자보다는 미디어를 많이 넣습니다. 사진, 음악, 영상을 위주로 애니메이션 될 수 있게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미디어를 삽입해서 쓰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비닐로 된 슬라이드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프레즈라든가 원노트 키노트 이런 걸 많이 쓰죠. PT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파워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PP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리젠테이션이라 그래서 P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챕터 1-2 슬라이드 만들기인데요. 슬라이드 작성할 때 일단 1번 여긴 제목이라고 부르고요. 2번은 부제목이죠. 자, 1번 여기 클릭하시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보화 교육 2020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는 거 아닙니다. 자, 클릭해서 2020년 보통 발표하는 날짜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넣어요. 엔터 치고 두 번째 발표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한 상자 안에
글상자 안에 두 줄 들어갈 때만 엔터 치는 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위로 올리겠다고 해서 막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시게 되면 단락이 있고요. 누르면 여기 간격대 있고요. 여기 누르게 되면 2단짜리, 3단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왼쪽, 가운데, 이게 다 보이죠? 이렇게 맞추는 법도 있고요. 자, 이제 텍스트 맞춤 위쪽 하게 되면 위로 가고, 가운데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자, 텍스트 맞춤을 아래쪽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했지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게 되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 대화 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주 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는 바탕화면에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바탕화면 누르시면 돼요. 근데 2010이면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기 누르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바탕화면에 이름은 저장 연습 하고 저장을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저장 연습이라고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열 땐 이걸 더블 클릭하면 파워포인트가 빨리 열리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올려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새 슬라이드를 하나 또, 이건 끝났고요. 이제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그대로 두시고, 자,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여기 보통 이제 요 밑에 2010은 밑에 있어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2010은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서 만들기 눌러야만 만들어집니다. 조금 단계를 단축시켜 놓은 그런 버전이 이제 2016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겠죠. 자, 파일 눌러서 닫기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하시는데 우리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 있는데요. 여기서 밑에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교육이다. 그럼 교육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2010은 달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지금 달력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달력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죠. 2010은 달력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력에서 이런 2012년 이렇게 다 보이죠? 해당하는 달력은 찾아보시면 없어요. 지금 현재 달력을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자, 캘린더 눌러보고 연간 매월 매월 월 달력이 이거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현재는 동일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눌러서 월 달력 만들기 해볼게요. 그럼 2012년하고 나왔네요. 우리는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교재대로 하시려면 2010이면 동일한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똑같이 한번 2020년 그걸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게 필요 없으면 그냥 지우셔도 되는 겁니다. 자, 2012년 돼 있는데요. 지금 2월 달이니까 2월 거 한번 해볼게요. 2020년 2월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1이 아니고요. 그럼 지우셔야 되겠네. 여기가 1 되겠네요. 그리고 2, 3, 4, 5, 6, 7, 8 넣어주시면 되겠죠. 9, 10. 이게 내용이 필요 없으면 범위 잡아서 그냥 다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래서 우클릭 눌러서 뭐
번호 매기기 이거 아니에요. 자동 치우기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는 일일이 다 뭐 하셔야 돼요?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어차피 다 동일한 건데요. 자, 여기 클릭하셔갖고 예, 서식 복사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동일한 서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만큼 범위 잡으시고 예, 음영에서 이제 뭐 원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도 이제 요 색깔로 넣어야 되겠다는 범위 잡으시고 음영에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치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범위 잡아서 글자 색깔을 좀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글자 색깔 뭐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워드 하드니까 홈에서 하신 게 정석입니다. 글꼴색 빨간색 하면 안 되겠죠? 파란색이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2020년 1월부터 했으니까 그냥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2020년 달력이다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이제 또 3월 거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날짜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수정을 일일이 해주셔야 돼요. 현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년 달력이라고 있는데 만년 달력을 이용하시면 자동적으로 날짜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는 기초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답게 하셔야 돼요. 많이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월 건데 3월 거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29가 여기 있으니까 1 여기가 되겠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만큼 지우시고 여기가 8 9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여기가 이제 15가 되겠고 22가 되겠고 29가 되겠죠. 30 31 그럼 요 밑에가 좀 남잖아요. 그쵸? 그럼 굳이 이거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셔도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를 했을 때 행삭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여기다 갖다 놓고 아래에 삽입하시게 되면 하나가 들어와요. 이렇게 다시 한번요. 그래서 삭제하는데 행삭제 하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늘려주면 간격이 동시에 늘어나서 크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걸 가급적이면 안 건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월달 해서 12월까지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이만큼 해가지고 서식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식이. 근데 이건 셀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셀은 색깔을 여러분이 일일이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만큼 범위 잡으시고 표에서 넣는 거니까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표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겠죠. 원하는 색깔 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달력을 만들어 주셔갖고 인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요 달력만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2월달이다 그러시면 파일에 가서 인쇄를 하시는 거죠. 모든 슬라이드 인쇄인데 현재 슬라이드 인쇄만 하셔갖고 인쇄를 하시면
예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쇄도 해서 활용해서 달력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돈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좀 저장할 수 있죠.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수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달력이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달력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챕터 1-3번 슬라이드 관리와 레이아웃인데요. 우리 창작법 저장 연습 해놨던 거 있죠? 네,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슬라이드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새 슬라이드가 있어요. 새 슬라이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아니면 여기서 엔터 쳐도 동일한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20장 만들어 볼까요? 20장 만들었습니다. 몇 장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 알죠? 여기 숫자 보이니까. 그리고 전체 20장 돼 있고 20번째 돼 있다는 걸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번호가 좀 크게 나오니까 이제는 좀 찾기가 좀 편합니다. 가독성이 좀 좋아졌어요. 자, 화면 하단에 이제 여러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피트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줄이시면 많이 볼 수 있고요. 확대하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크게 볼 수 있죠. 작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 슬라이드 선택해 볼까요? 3번 슬라이드 하나만 선택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10번 슬라이드 선택해 볼게요. 10번 슬라이드가 선택되는 거예요. 3번 더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봐야 소용없고요. 여러 슬라이드인데 3번 10번 선택할게요. 3번과 10번 그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붙어있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3번하고 10부터 클릭하시게 되면 연속적으로 3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얘기예요. 3번과 10번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셔야 돼요. 1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3번과 10번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3번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하면 1번도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클릭, 10번 컨트롤 클릭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슬라이드 삭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슬라이드 삭제하셔도 됩니다. 물론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당겨져 버린 것만 느껴지시게 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모든 슬라이드를 한번 다 삭제해 볼까요? 그럼 당연히 컨트롤 A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슬라이드 삭제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자,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 이제 회색으로 나왔죠? 그냥 엔터만 치면 자동적으로 슬라이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생기는 거죠.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 슬라이드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여기를 지웠다 그러면 여기 새 슬라이드 눌러도 동일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번엔 슬라이드 복제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일단 이 레이아웃을 현재 이게 제목이에요. 요걸로 돼 있, 제목 슬라이드로 빈 화면 하게 되면 빈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은 거를 갖다가 슬라이드를 7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시면 컨트롤 누르고 D를 누르면 듀플리케이트 해서 복제가 됩니다. 7개가 지금 비어있지만 만약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7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컨트롤 A 누르고 다 지워볼게요. 자, 새 슬라이드를 넣는데 여기 제목은 여기서 컨트롤 D 누르면 똑같은 게 나와요. 자, 지금 제목에 2020년 정보와 교육이다. 그리고 밑에는 뭐 관악구 이렇게 해놔 볼게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D를 클릭한다는 D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럼 이번에는 뭐 영등포구다. 컨트롤 D 이 여러 개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대문구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컨트롤 D 눌러서 D 눌러서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란 얘기죠. 마지막에 뭐 은평구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컨트롤 D는 복제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하고 지우셨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저장을 누르게 되면 앞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요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위에 보시면 테마 누르면 테마에 연관된 것들을 쭉 불러줍니다. 외부로 불러주는 거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이용하시면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편지에 관계된 것이다. 그럼 편지에 관계된 것이 나오게 되죠. 범주가 뭐 보통이다. 그럼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안 나오네요. 뭐 홈 가서 다시 교육이다. 그럼 교육에 연관된 것만 쭉 나오게 됩니다. 조금 속도가 늦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자, 학력 누르면 이제 학력에 관계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포츠다 그러면 스포츠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학력 프리젠테이션에서 나온 거였어요. 학력 빼버리고 프레젠테이션 뭐 학력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다이어그램 눌러서 보시게 되면 다이어그램이 많이 나오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런 템플릿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